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설 지나면 싸지려나?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 무참히 깨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과일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 뭐 사과, 배, 이게 꼽히잖아요. 그런데 지난 설 차례상에 사과 배 혹시 올리셨나요? 올리더라도 하나 정도 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비싸요. 비싸도 너무 비싸. 사과 하나에 10,000원, 배 하나에 10,000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발랑 하나만 올린 집들 진짜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사과배는 빼고요. 바나나, 샤인머스켓 뭐 이런 것들 다른 과일로 대체한 집들도 많다고 하고요. 또 이런 집들도 있대요. 보통 차례상에는 깨끗하고 큰 거, 보기 좋은 거 이런 것들만 올렸었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못난이 과일들 있잖아요. 좀 흠집 있거나 좀 작은 거.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올린 집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이게 말도 안 되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설이 지나면 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됐나요? 그게 아니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이 설 앞두고 아무래도 제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갔으니 설만 지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믿어왔거든요. 이 정부나 언론에서도 사과배 가격 급등 원인으로 뭐 지난해 이상 기온 때문에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설 수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늘어나면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설명했거든요. 뭐 공급량이 지금 와서 늘어나기 힘들겠죠. 하지만 설이 지났으니 제수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격은 좀 안정될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여겨왔거든요. 실제로 과거를 살펴봐도 그래요. 재해 등으로 농수산물 물가가 엄청 높았던 해, 뭐 2020년이나 이런 해에도요, 설만 지나면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르다고 합니다. 설이 지났는데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대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헐, 이게 말이 되나요? 어제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밝힌 통계를 보니까요. 13일 기준으로요. 사과 가격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8일보다 얼마가 올랐는지 아세요? 무려 16.5%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아니, 설이 지났는데 특히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어이구, 이게 말이 되나요? 28.1%가 오른 수준이래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가요, 설 연휴 직전보다 15%나 상승했대요. 1년 전과 비교하면 19.7%가 비싸졌다고 하고요. 아니, 설에 사과배 많이 못 드셨잖아요. 저도 거의 못 먹었거든요. 아침마다 와이프가 사과 하나씩 챙겨줬는데 요즘은 사과 너무 비싸서 챙겨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 지나면 아, 매일 먹던 사과 다시 먹을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지금도 안 챙겨줘요. 너무 비싸대. 아니, 이러다가 이 건강이 나빠질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사과 챙겨 먹는 거 이거 건강 지키는데 매우 좋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불진의 깐부, 불요 비타민을 드시면 되는데, 사과값 때문이라도 불요 비타민을 전 국민이 챙겨 먹게 되는 그런 날이 어쩔 수 없이 오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과 가격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1위. 이 넘베오 통계를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 뭐 이탈리아 이런 데를 다 지키고 우리나라 사과 가격이 1위입니다. 근데 지금 또 올랐잖아요. 전 세계 1위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과 가격이 우주 최고가 되지 않을까요? 뭐 조만간 애플 아이폰 수준으로 오르겠네요. 사과 한 개. 아니, 도대체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가 뭘까? 농림축산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설을 앞두고 진행했던
정부의 할인 지원율, 이게 원래는 설 기간 동안 최대 30%였거든요. 근데 설이 지났으니까 이걸 완전히 깎은 건 아니고 현재는 20%, 10%포인트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를 대응하겠다. 그 전부터 가격 너무 뛴다 얘기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사과배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었거든요. 그런데도 금사과, 금배로 불릴 정도로 가격은 뛰고 있었죠. 한 개에 10,000원이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갔고요. 그런데 그래도 설만 지나면 좀 가격이 내리겠지 했던 그 가격이 더 뛰었다니 이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젠 금사과 금배도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부르고 있대요. 이 다이아몬드 사과, 다이아몬드 배. 아니면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모 정치인이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제 사과 배도요. 이젠 서민들이 먹는 게 아니다. 귀족 과일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과배 가격 왜 이렇게 뛰는지 진짜 이유가 궁금하지 않나요? 의심이 가는 데는 있어요. 유통 구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유통 구조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과일 등 농산물 유통 구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산지의 이 생산 농가에서 산지 유통인을 통하거나 아니면 생산자 단체 이런 걸 통하거나 그래서 도매 시장에 오게 되죠. 그리고 도매 시장에선 다시 소매업체로 가고 그래서 소비자로 이어지는 다소 복잡한 경로.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더 복잡할 수도 있죠. 이런 경로를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생산자 단체나 산지 유통인에서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업체나 아니면 대량 수요처 이런 데로 바로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물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이 농산물이 거의 대부분이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딜까요? 가락시장인가요? 맞습니다. 가락시장. 가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에 어디에 있는지도 대략 아실 거예요. 이 송파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는 분들이 드물 것 같아요. 일단 가락시장 저는 한두 번 가봤거든요. 여기에 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시장도 있잖아요. 이 과일 사러는 안 가봤고 이 수산시장 가느라 이 농산물 유통하는 데도 살짝 이렇게 거쳐서 들어가 봤거든요. 아무튼 거기 가보면 와 이렇게나 많나? 정말 많은 농산물들이 거기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 거래될까? 제가 통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지난해 가락시장을 통해 거래된 이 수산물 말고요. 농산물만 따졌을 때 얼마나 되느냐? 227만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치면요. 5조 원이 넘어요. 이 규모는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 거래량의 약 30%. 30% 너무 적은데? 이게요, 몇 년 전만 해도 60%, 또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90%였는데, 요즘은요, 직거래나 온라인 농산물 거래, 이게 좀 늘면서 떨어진 수치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30%면, 이게 만만치 않은 숫자죠. 문제는요, 이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상당수가 어떤 방식으로 팔리느냐, 이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팔릴까요? 경매 아닌가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뭐 뉴스나 다큐 3일 뭐 이런 데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뭐 경매사들이 수신호로 막 가격 흥정하는 모습. 100원이요, 200원이요 뭐 이러면서 뭐 많이들 하잖아요. 네. 이런 모습이 매일 새벽 가락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할까? 이 농산물 경매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락시장이 처음 생긴 게 1985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처음 생겼느냐? 이 전까지만 해도요, 이 농민들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 이거에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도매인들, 이 중간 상인들이 가격 후려치기를 너무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정부가 가락시장을 세워서 이 가격 후려치기를 좀 막아보겠다라고 나섰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막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경매제를 도입하는 거. 이거였다고 합니다. 경매 회사인 도매법인이 산지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가져오고요. 중간 도매인들이 이 농산물을 다시 경매로 낙찰받는 방식.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바뀌면 뭐가 달라지지? 일단요, 이 도매법인, 이 가락시장이 되겠죠. 이 수수료를 챙길 수가 있잖아요. 경매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도매법인은 이 수수료를 많이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비싸게 팔아야죠. 그렇죠. 비싸게 팔아야 이익이 더 남게 되잖아요. 반면에 이거에서 경매를 받는 중도매인들, 아무래도 싸게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농민 입장에서는 기존의 중도매인들과 직접 거래했을 때는 가격 후려치기를 당했는데 중간에 도매법인이라는 거대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인이 앞서 얘기처럼 수수료를 많이 챙기기 위해서라도 비싸게 팔려고 했겠죠. 나 대신 가격을 올려주는 우군이 생긴 겁니다. 이 도매법인은 비싸게 팔아야 자기에게도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니까요. 게다가 경매라는 게 뭐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가격이 바로 공개되지 않습니까? 거래가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락시장에 경매 방식이 도입됐었을 당시만 해도 그리고 몇 년 동안은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매 시스템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단점도 존재하겠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공산품이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농수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경매를 하려면 이 산지에서 가락시장까지 농산물을 다 가지고 와야 돼요. 아니 근데 뭐 가까운 데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땅끝 해남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농산물 가지고 오려면 시간이 엄청 소요될 거 아닙니까? 이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경매는요,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공급이 조금이라도 줄면 가격은 뛸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공급이 조금이라도 늘면 가격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경제학적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야지 소비자나 이 생산자에게 다 도움이 될 텐데 둘한테도 다 손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단점이 있어요. 이 가락시장 처음 생길 때는 진짜 도떼기 시장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엄청 깨끗하고 엄청 현대화돼 있어요. 대형화, 현대화. 근데 이거는 장점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대형화, 현대화 되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요. 대형화, 현대화 되면서 모든 게 이 공장에서 나오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즉 필레추라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가락시장에 가보면 지게차가 엄청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농산물 이거 사람이 들고 나를 수 없잖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뭐 예전에는 뭐 지게로도 지어 나르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게차를 통해서 운반을 해요. 근데 지게차에 운반하려면 규격화가 돼야 되잖아요. 컨테이너처럼요. 뭐 컨테이너처럼 큰 건 아니지만 필렛에 농산물을 담는 방식 이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선별 포장을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송에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거를 가락시장에서 해주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생산자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자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소비자 가격에서 유통 비용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농산물 유통 비용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요. 10년 동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년 전만 해도 41.8%밖에 안 됐거든요. 소비자 가격에서 유통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근데 지금은요. 47.5%, 6%포인트 가까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앞서 얘기처럼 이게 대형화, 현대화 되면서 필레추라가 보편화되니까 이걸 당연히 해야 되니까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47.5%면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네. 앞서 얘기 드렸던 우리가 금사과, 다이아몬드 사과 10,000원짜리를 하나 산다고 했었을 때 이 10,000원 안에 유통 비용이 무려 4,750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높지 않나요? 배보다 배꼽이군요. 그러니까요. 이러니 과일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도 괴롭지만
생산자도 눈물을 흘린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양쪽이 다 눈물을 흘리는데 이 와중에 웃고 있는 곳이 있대요. 이게 도대체 어딜까? 가락시장이죠. 맞습니다. 도매법인인 가락시장. 근데 가락시장에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웃을 수 있는 비밀이. 우리나라 농산물의 지금은 30%를 취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가락시장 국내 최대 공영 도매시장. 이런 타이틀이 있거든요. 이 공영이 들어가 있어요. 왜 공영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거든요. 농안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락시장 당연히 공공기관이거나 공기업일 것이라고 여길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소중한 먹거리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건 아무래도 사기업에 맡기는 것보다 공기업에 맡기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락시장, 국내 최대 공영도매 시장인데 이 도매법인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도매법인이 달랑 하나여야 될 것 같은데 하나가 아니래요. 무려 5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대요. 이 5개 법인이 뭐 컨소시엄처럼 이 가락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 뭐 거기에 농협 등 농산물과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5개 법인이 어떻게 돼 있느냐? 대하청과 동화청과 중앙청과 서울청과 한국청과 이 이름만 들어보면 농업과 매우 관련 있는 업체거나 기관일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대하청과 이게 어디 소속인 줄 아세요? 호방건설로 유명한 호방그룹 소유예요. 에이? 이 호방그룹 얼마 전 서울신문도 인수했죠. 근데 대하청과도 인수했대요. 과일이랑은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그러니까요. 건설사가 왜 이 농산물을 유통하고 있습니까? 이 동화청과 신라교역입니다. 여기는 주로 참치 잡는 업체거든요. 중앙청과 여기는 더 이상해. 아니 아모레퍼시픽 자회사인 태평양 개발이 가지고 있대요. 이 과즙을 화장품에 넣으려나 보죠. 그래서 그런가? 서울청과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기는요 고려철강 소유예요. 고려철강. 여기도 좀 안 맞네요. 예, 아니 철에 과일을 넣을 겁니까? 한국청과 여기는 더 이상해요. 기업도 아니고요. 개인 소유인데 일신여상 아시죠? 이 교육기관 재단 그것도 아들 소유예요. 개인 소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매일 먹고 소비하는 농산물의 이 대표 가격이 가락시장에서 결정되잖아요. 근데 바로 이 대기업과 개인들이 운영하는 5곳에서 이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과일 가격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5개니까 기름 회사들처럼,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담합을 당연히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요 내용은 제가 참조한 기사가 있어요. 이 가락시장의 문제를 폭로한 월간 원예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요 기사를 보면 이들 도매 법인들은요. 가락시장이 개설된 이후 한 번도 퇴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팔리기만 했어요. 대기업들로. 그러면서 이 도매 법인들 비싼 값으로요. 시장터를 살 필요도 없어요. 이 법인 소유니까요. 또 공사의 낮은 시설 이용료만 사용료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5개 첨가 회사가요. 저렴한 임대료 거의 헐값 임대료만 내고 앉아서 농민들에게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있다. 매일 그것도 현금을 받아 챙긴다. 그래서 이 5개 법인을 농민들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황금알을 낳는 거인, 현금 처먹는 거인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어허.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지난해 5곳의 첨가회사 도매 법인들의 평균 영업이익률 아니 과일 팔아서 농산물 팔아서 평균 이익률 얼마 정도 돼야지 정상일까요? 10% 정도면 족하지 않을까요? 10%도 너무 많죠. 이 농산물 팔아서 10%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무려 26.1%. 이 땅 짓고 헤엄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 법인들은 그래도 농민들을 위해서 수수료는 좀 낮게 책정해 줄까 라고 생각하면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 법인들이 얼마의 수수료를 뜯어가느냐, 무, 배추 같은 대중적인 채소는요
이 농민들에게 6에서 7%를 뜯어간대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과 배는 4에서 7% 이런 수수료를 뜯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소규모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농민 입장에서 이 물류비 들죠. 유통비 들죠. 또 하역비도 자기들이 내야 돼요. 이 농민들이 내야 돼요. 여기에 수수료까지. 이러니 가락시장 경매에 농산물을 넘기고 나면 남는 게 없네. 과일 팔아도 배추 팔아도 남는 게 없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동안 이해되지 않는 뉴스도 지금부터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지금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폭락했었을 때, 왜 저러지? 라는 뉴스도 있지 않았나요? 이 농부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트랙터 같은 걸로 1년 동안 키웠던 그 농산물 다 깔아 폐기해버리잖아요. 네. 너무나 아깝죠. 그러면서 이런 의문도 가졌을 겁니다. 그렇게 폐기했던 농산물, 정작 마트에 가서 살려고 보니까 가격이 장난이 아니야. 아니, 농부들이 그렇게 폐기할 정도로 그런 농산물이면 마트나 시장에서는 이 가격이 헐값에 팔려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시장에 가보면 그게 아니야. 그 이유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도매법인들이 수수료 착취,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가락시장까지 농산물을 배송하는 물류비에, 하역비에 엄청난 수수료, 이걸 감안하면 정말 산지에서 폐기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이 이해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뿐만 아닙니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사과 배 물량 2배 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그 이유도 좀 이해되지 않나요? 아까 박 PD가 5개 법인이 담합하지 않을까? 물론 담합이 드러난 건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추정할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카르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공고한 카르텔들이 이 사과배를 금사과, 금배, 이걸 넘어 다이아몬드 사과, 다이아몬드 배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이 가격이 이렇게 과일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도 언급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과 배가 지금 너무 비싸니까 오렌지나 바나나 수입을 늘리겠대요. 헐. 아니, 이러다간 자칫 이런 두려움까지 생겨요. 오렌지나 바나나를 먹으면 이제부터 서민이고요. 사과나 배 먹으면 귀족.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이분법 지긋지긋하다. 무료 비타민을 드셔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총선에 투표 잘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사과 먹고 싶어요. 이 사과 안 먹으니까 지금 독감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불이온 비타민도 당연히 먹어야 되겠지만.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